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의약품, 의약 외품을 싹 다 이렇게 MRI처럼 훑어보고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집에 상비약 이런 것들은 다 구비하고 계시죠? 제가 당연히 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렇죠.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구비하고 있죠. 없으면 이상하죠. 그래요. 아이들에게 항상 떠들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그렇죠. 근데 대기실에서 왜 이렇게 떠들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저는 사실 구비해놓은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약이랑 별로 안 친해요. 이 편의점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프면 그냥 쪼르르 내려가서 사면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밴드나 소화제 정도만 갖고 있고 뭐 이렇게 건강한데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야, 진짜 두 분은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두 분은 정말 위험한 여자입니다. 데인저러스 우먼이라고 할 수 있죠. 치명적인. 그렇죠. 뭘 같이 치명적인 매력? 뭐 치명적인 매력은 뭐 어디 진짜 언제까지나 당신들이 젊고 건강할 줄 알아요? 예? 무슨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증조 할아버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게 약상자를 구비해 놓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안 어렵잖아요. 맞죠. 네. 병수 씨 말이 정말 맞는 게 증세가 가볍거나 병원 찾기 어려울 때 상비약으로 처치하면 통증, 시간, 경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이런데 돈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전 맞네. 좋아요.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도 항상 약상자 이거 구비하시고, 저는 또 개그맨으로서도 항상 구비하는 게 있어요. 제 이목구비를 항상 구비를 합니다. 개그맨으로서 여러분께 웃음 드리려고 이목구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쓰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구비해도 받자 안 쓰니까 약이 점점 쌓여서 처치 곤란인 경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이랑 해서 저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집에 많이 약봉지들 쌓여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약봉지까지 해서 진짜 이만큼씩 늘어나고 냉장고에도 약이 막 쌓여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정체가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라면서 천상 아줌마네요. 변할 수 없네요. 지금 세 분께서 정말 남아도는 약 관리에 골치가 아프다. 뭐 약상자 구비해놔도 뭐 구비해두고 싶어도 관리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만든다. 뭐 요렇게들 지금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핑계가 안 통합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지금부터 웃을 수 있는 그런 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우리 집 약상자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제가 일명 약 매니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집에 각종 영양제를 비롯해서요, 소화제도 많고요. 집이 간이 약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집에 약이 많다는 거예요. 치약도 많고요. 미안합니다. 상관없는 얘기였네요. 이게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니었죠. 자, 자꾸만 쌓여가는 수많은 약을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똑똑하게 약 관리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명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관리법입니다. 약 성분은 물론 언제 어느 때 처방받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색색의 약들, 그냥 먹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죠잉. 포장이 닳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약은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집에 보관 중인 약의 효능이나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하실 때는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시면은 그 사용 여부라든가 효능을 약사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부로 먹는 것은 삼가해야겠습니다. 또 약의 이름은 알지만 용도를 모를 경우 굳이 약국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약품 정보 시스템이나 대한민국 의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의 용도와 부작용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약은 약사에게, 성분은 저 병수에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약의 성분을 집에서도 편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을 먹으면 가끔 맛이 간 게 있어요. 맛이 막 어디로 갔냐? 막 해외여행처럼 막 어디로 갔어요. 늘 먹던 약 맛이 아닌 게 있어요.
왜 그런가 싶어서 약병의 바닥을 봐요. 이렇게 보니까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소화제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 아, 이거 처치곤란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현명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 관리법입니다. 소화제, 감기약 등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 의약품, 혹시 상비약으로 챙겨놓고 드시나요? 이때 꼭 확인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약도 상할 수 있다는 사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분자 구조가 변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의 대부분이 일반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래된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고열이나 피부 발진 또는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인한 구역이나 구토가 나거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럽과 같은 액상의약품의 경우 세균이 번식하여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열 시럽이나 물약의 유통기한은 개봉 후 2개월에서 3개월, 포장된 알약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고요. 한 번 개봉한 연고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봉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유통기한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제된 가루약의 경우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편인데요. 특성상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색깔이 변하거나 굳었다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약도 오래되면 상한다는 거. 약은 홍어가 아니잖아요. 약 삭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 먹을 때 꼭 유통기한에 주의해야 하는 습관 길러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약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지만 오래된 약을 버릴 때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남은 약을 버리는 현명한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현명하게 의약품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 남은 상비약 폐기 관리법입니다. 오래된 약, 유통기한을 모르는 약은 버리는 게 상책. 하지만 무턱대고 휴지통에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화학물질로 된 약을 함부로 버릴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4대강 수질 검사에서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의 약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 바로 쓰고 남은 약을 함부로 버렸기 때문이죠. 특히 실험류의 경우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하천에 부영양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생생물의 기이한 성장을 유발함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버릴 땐 반드시 가까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데요. 집에서 쓰다 남은 약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시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방치되어 무분별하게 버리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처방전에 맞게 복용하고 남은 약은 올바르게 폐기 처분해 건강과 환경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약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너무너무 귀 아프게 얘기를 하셔서 귀찮았는데요.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약이 화학물질이라서요. 이게 정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질 검사를 했는데 항생제, 호르몬제가 다량 검출이 됐고요. 거기다 이제 동식물이 그걸 먹었을 경우에는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오거든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죠. 진짜. 예, 진짜 약국에 가져다가 주시면 알아서 우리 약사님께서 황 약사님, 김 약사님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잘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약은요, 빨리 처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분자 구조가 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이렇게 약을 쟁여놓고 다니시면 안 되시죠. 그게 버리자니 좀 아까워요. 급할 때 뭔가 요긴하게 쓸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피 줄인다고 포장 박스 뜯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약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여기 이제 아래 주소가 이제 나갑니다. 여기 싹 나가잖아요. 그렇죠. 쫙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먹는 약 말고도 연고 같은 경우에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진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은 꼭 닫아서
직사광선 피해서 그렇게 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 꼭 챙겨놔야 하는 상비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열 진통제 이런 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종합감기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아서 항상 구비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제 이런 거 필요하겠고 우리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사제가 필요해요. 지사제. 아니 심하시니까 화장실 자주 가시고 여자답지가 않더라고요.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선생님 계시니까 파스 이런 거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연고, 반창고, 뭐 밴드 뭐 이런 게 꼭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네. 화상과 외상에 필요한 살균 소독제, 위생용품도 준비해둬야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 있는 집에 네. 아시죠? 체온계 필요합니다. 맞아요. 공감. 공감.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 판도사 끝난 후에 약상자 관리 한번 들어가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거 갑자기 어떨까요? 어떻죠? 갑자기 이거 기사제 필요한 여자가 갑자기 이쁜 책을 약상자 이미지 관리하기 개선 좀 전에 해보려고요. 본인 관리나 좀 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이 여자가 잘못 먹었나, 약을 잘못 먹었나. 아무튼 미안합니다. 농담이고요. 이 액상 같은 거 있어요. 이 액상의 경우에는요, 유통기한이 더 짧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약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약을 보관해야 한다는 정말 기본적인 팁. 이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또 복용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라. 오늘 방송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유통기한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기 약간 그 아름다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잘 준수해라. 그래서 시아준수. 아시아의 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저기 출연료를 반만 받을게요. 무리수를 내가 계속 던지네. 그래야겠다. 피디님 그렇게 합시다. 넘어갈게요. 네, 네. 더불어서 정량 복용, 그걸 안 지켜서 말이죠.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 텐데요. 무거운 시간이네요. 그렇죠. 아주 네. 무겁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과다 복용 사건 사고,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알아봅니다. 무심코 사먹은 감기약 때문에 실명을 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 씨. 4년 전 감기 몸살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는데요. 오히려 고열이 나며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병명은 스티브 존슨 증후군. 약물 알레르기로 인한 질환인데요. 감기약에 들어있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원인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권고한 아세트아미노펜 1회 최대 복용량은 325mg. 하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에는 이 성분이 500mg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기약과 항생제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입니다. 혹시 감기약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이 떨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 그 약을 처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집에 남아있는 감기약부터 꺼내 먹이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열제를 계속 먹이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아이에게 아스피린을 먹이면 뇌와 간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하고요. 약을 먹인 시간과 용량을 기록해 두어야 과다 복용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감기에 처방받는 항생제의 경우 증세가 좋아졌다고 복용을 중단하면 합병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치됐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무작정 참기엔 괴로운 두통과 치통. 여성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더 자주 찾게 되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여성만 하루 평균 18명.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이 의료기관의 합법적인 처방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처방받은 진통제는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류.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복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설사, 구토, 오한은 물론 위경련,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진통제의 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의사의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
얼마 전 조사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의약품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은 물론 위장 출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통제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약도 드물 텐데요. 흔히 먹는 진통제라고 다 같은 약은 아닙니다. 우선 단순한 두통, 근육통과 같은 증상엔 해열과 진통작용을 하는 해열 진통제를 드시고요. 근육염, 치은염처럼 염증이 동반될 때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소염 진통제는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시고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통제를 커피, 녹차, 콜라와 함께 복용하는 것도 절대 금물.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불면증,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통제, 성분과 제형을 비교해 자신에게 꼭 맞는 약을 찾아 복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빠른 시간 내에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에너지 음료.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에너지 음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숨진 14살 소녀 아나이스 푸르니에. 부검 결과는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 식약처 기준 몸무게가 50kg인 청소년의 하루의 카페인 섭취량은 125mg입니다. 고카페인의 에너지 음료는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하게 복용할 경우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구토, 어지러움,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여러 부작용을 일으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의약 외품으로 전환된 감기약 진통제 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에너지 음료까지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먹고 탈라면 약도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몸에 좋은 약도 과유불급 잊지 마세요. 야, 와, 과다 섭취가 건강을 해친다는 말이 어쩌면 일반 먹을거리보다 약품에 더 해당되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요. 보신 것처럼 감기약이나 진통제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하지만 모두 과다 복용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를요, 과다 복용해서 숨지는 경우가 아주 특히 많은데요. 의사 처방에 따른 정량 복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량 복용이. 진짜 흔히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경안정제가 안 듣는다 이러면요, 약을 더 많이 처방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 진짜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죠.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면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더더욱 약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학생들 일명 붕붕 드링크라고 해서 비타민 음료랑 피로회복제 섞어서 마시다가 카페인 중독되는 경우, 이거 한때 아주 큰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마시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니까요. 부모님, 선생님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제 주변에 그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마시는 거 봤는데 이게 미래의 체력을 빌려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의 체력이요? 네. 그걸 빌렸어요. 그 친구들 지금 미래의 체력 지금 갚았나요? 아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게 사채보다 위험하네요, 진짜로. 야. 그럼요. 아주 위험합니다. 잠 좀 덜 자보겠다고 이렇게들 마시는데 집중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궁금하네요. 안 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는 겁니다. 숙면, 그게 바로 집중력의 비결입니다.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자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한 상태에서 제대로 자놔야죠. 미리미리. 그래요. 그리고 영유아들이 약 잘못 먹어서 사고 나는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살짜리 아기가 감기약 먹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지금? 짜증나게. 너무 가슴 아프죠, 진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영아들 특히 약 먹거나 투여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어른 약을 반으로 쪼개서 이 아이한테 먹이는 엄마들 꽤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가요?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분도 문제지만요. 그 알약은요, 녹으면서 천천히 흡수가 되도록 잘
만든 건데 그걸 네. 쪼개면요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위험합니다. 자기 약은 자기만 먹기. 그래요. 자기 약은 자기만 먹어야지. 자기 한 입, 나 한 입. 이게 나눠 먹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지금 약간 뭐 식사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그러실 텐데, 일단 좀 죄송합니다. 변비약도요, 과다 복용을 해서 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심각해요. 그쵸. 변비 그거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나 씨가 지금 적당히 먹으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막 수시발을 복용했다가 과다 복용에 따른 쇼크가 온 겁니다. 아이고야. 정말 시청자분들 오해입니다. 과해서 좋을 거는 아무것도 그렇죠. 없다. 네. 오늘의 한 줄 정리? 그래요. 본인 얘기였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사실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병이나 위기 상황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요,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알찬 정보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해요. 녹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다시. 이미지 어떡해요. 뭘 어떻게. 근데 뭐냐고요. 지사제 뭐야, 변비약. 아유, 그냥 뭐 화장실 못 나가니까. 화장실을 겁나 가나? 뭐 그럴 수 있지. 저 녹화 다시 해요. 사주든가. 약을 좀 하나 사주든가. 내가 저 장 튼튼합니다. 내가 저기 사줄게. 핥아 먹는 요구르트. 네? 그거 사줄게. 열심히 싸라고. 자, 다음 주에는요, 그 안전 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디지털 키 있잖아. 띠띠띠띠리리 요거랑 그냥 일반 열쇠. 어느 게 더 안전할까? 그쵸? 너도 알 거 아니야. 문 항상 잠고 띠리리 하고 싸잖아. 근데 네? 미안해.